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다들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간 받았던 서러움이 많아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 서러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맞이인 저희 남편과 그 밑으론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동서가 들어왔는데 저와는 정말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었죠. 저는 말이 없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 동서는 말도 많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원래 동선에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우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잘 살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 매번 만날 때마다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고 거들먹거릴 때도 있었어요. 형님,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으면 뭐해요? 저축하면서 플러스 되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우리 비슷한 시기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형님도 투자해봐요. 안 그래도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말해줘야 될 것 같다면서 하던데. 형님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요. 어머님도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마지가 잘 살아야 부모는 편하잖아요. 투자는 나한테 안 맞아서. 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빚 없는 게 어디야. 요즘은 투자하느라고 빚투성이인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해. 우리도 처음에는 투자해볼까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나는 남편이나 둘 다 투자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차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 하긴 이것도 배포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속이 작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투자 말해줘도 겁부터 먹어서 잘 못하니까. 그러고 보니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투자 쪽 성격은 아니죠? 그렇죠? 요즘 주변에서 어디 그렇게 투자하냐면서 엄청 물어본다니까요. 아주 지겨워 못 살겠어. 안 그래도 저 투자할 곳 찾느라고 정신 없는데 주변 사람들 챙기려고 하니까 더 정신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니까. 열심히 몸 굴리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매번 몸쓰면서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상해요. 그래, 뭐 그래도 그건 머리도 써야 하고 흐름도 봐야 하고 그렇잖아. 땀 흘리며 일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뭐. 우리는 이게 맞아. 열심히 일하면서 버는 돈이 보람차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해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투자 생각 있으면 동서한테 물어볼게. 그래요. 내가 형님한테는 좀 시간 내줄 수 있지. 솔직히 저 진짜 시간 없거든요. 하도 소스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형님이라고 해서 내가 특혜 봐주면 안 되지만 형님네가 안쓰러우니까 내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에 투자 생각되면 꼭 연락해요. 좋은 소스 내가 딱 물어다가 줄 테니까. 투자로 쏠쏠하게 수익을 봤던 동서는 항상 만날 때마다 자랑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저희가 너무 안쓰러워 그런다면서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는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이 많아 힘든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자가로 집이랑 차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평화하는 태도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학원을 어떤 거 보냈는지 물어보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동선에는 취미부터 하루 종일 꽉꽉 채워서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오히려 제가 아끼느라 애들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너무 그런 쪽에 인색한 거 아니에요? 애들 그래도 지금 시간 있을 때 이것저것 다 배워둬야지. 그렇게 학원 안 보내면 어떡해? 요즘 애들은 미술이며 운동이며 음악이며 다 학원에서 배우고 오는데 지금부터 잘 배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크면서 다른 애들이랑 차이 난다니까요. 형님네 빠듯한 살림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까지 아끼는 건 너무하다. 아, 동서, 우리 아껴서 안 보내는 거 아니야. 애들도 굳이 학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뛰어노는 게 아직은 좋아서 지금 가는 것도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것만 보낸 거지. 난 굳이 학원을 지금부터 보내야 하나 싶은데? 동선의 애들은 그럼 학원 다 갔다 오면 몇 시에나 집에나 오는 거야? 그렇게 하루에 4-5개씩 보내면 집에 오면 9시는 좋게 넘는 거 아니야? 아니 형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요즘은 다 애들 이렇게 다니는데요? 형님 돈 아끼지 마시고 애들한테 투자하세요. 이렇게 배워두면 나중에 다 쓸 때가 있다니까요. 애들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운동 배우면서 뛰어놀면 좋잖아요. 어차피 태권도 가고 합기도 가고 그러면 계속 뛰어놀 텐데 굳이 집에서까지 뛰어놀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형님 너무 인색하네. 학원비 감당 안 되실까봐 아예 시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학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라기보단 애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나도 학기 초에는 학원 이것저것 보내봤는데 애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학교 갈 때도 졸려하고 그래서 다 끊었어. 나중에 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지금부터 그렇게 애들 힘 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동서네 애들 주말에도 학원 가느라 바쁘다며. 다 이런 게 나중에 기반이 돼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는 거죠. 하긴 형님네 벌이에서 학원 보내고 나면 좀 빠듯하긴 하니까 이해는 해요. 저희도 전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때는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식겁하긴 했으니까요. 형님네도 저희 그때랑 똑같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형님, 투자도 하고 돈도 불리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동서는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은 애들을 하루에도 4-5곳씩 학원을 보내고 있었고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학원비에만 쏟고 있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애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학원을 다니는 걸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동서는 오히려 저희 애들이 불쌍하다고 했어요. 다들 다니는 학원을 다니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제가 너무 애들에게 투자하는데 인색하다고 했죠. 어느 날은 저희 차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차를 보더니만 차를 바꿀 생각은 없냐며 묻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요즘은 애들이 다 알아서 오래된 국산차 타고 다니면 비교하면서 따돌린다고 바꿔야 한다고 열을 내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형님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즘 누가 국산차 10년 넘게 타고 다녀요. 잘 사는 집은 외제차로 금방금방 바꿔서 타고 다니지. 우리 클 때랑 다르게 요즘 애들은 차 모델명도 다 알고 얼만지도 다 안다니깐요. 학교에 픽업 오는 엄마 차만 보고서도 얘네가 잘 사는 집인지 아닌지 다 구분해서 친해지는데 형님은 너무 이런 거에 무신경인 것 같아. 무슨 애들이 차로 급을 나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차 아직 멀쩡한데 멀쩡한 차를 바꾸라고?
지금껏 고장난 부분 없이 잘만 타고 다니는 걸. 그리고 굳이 괜찮은 차 바꿀 생각도 없고. 거기다가 무리해서 외제차 살 생각도 없어. 그러고 보니 동선에는 이번에 또 차 바꾼 거야? 전에 타고 다니던 건 어쩌고. 그것도 바꾼 지 5년도 안 된 거 아니었어? 요즘은 다 이렇게 차 계속 바꾸면서 타는 거예요. 누가 한 차만 오랫동안 타고 다녀요? 그렇게 아끼다가 애들한테 이미지 안 좋아진다니까요. 요새 애들은 다 은근히 금 나눠가지고 친해지는데 형님은 그런 것도 몰라요? 형님 혹시 집에 애들 친구들 초대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애들 싹 집 훑어보고 그러던데. 아직 초대도 안 해봤구나? 아유, 말도 말아요. 우리 애들은 친구들이 다 잘 산다면서 칭찬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애들 친구들 집에 놀러와도 그런 눈치는 전혀 없었는데. 정말 그런다고?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느낌 받아본 적도 없었어. 애들이 차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오히려 우리 차 오래 타고 다니니까 애들 별명 지어주고 부르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속으로는 다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아휴, 그렇다니까요. 형님 좀 세상사를 잘 알아야 되겠네요. 형님 나이만 저보다 많지? 저보다 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돈으로 금 나누는 세상이잖아요. 저희가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겠어요. 형님네도 이제 애들 급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어쨌든 이제 차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좋은 딜러라도 소개해드려요?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동서는 타고 다니는 차로도 사람의 급이 나눠지는 것이라며 말을 했죠. 전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보이는 것들이 다 사람의 급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무리해서 고급 아파트에도 이사를 갔고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고급 외제차로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생계가 유지나되고 있는 걸까 싶었는데 그래도 별탈 없이 생활하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라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동서만큼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은 없었어요. 서방님도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항상 절약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죠. 그러다 보니 동서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생신이나 이럴 때도 비싼 곳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죠. 동서는 불평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부모님께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전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셨는데 그때 감사함 때문에 이사를 가고 나서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냈죠.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부르고 정성을 다한 상차림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날 동서가 한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 아주버님. 우리 아주버님 돈 진짜 많이 버셔야 되겠다. 요즘 누가 이렇게 상 차려요? 그래도 집들이 하신다고 해서 고급 뷔페 이런 거 부르셨나 했는데 누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대접하는지. 형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쪼들리셨으면 이런 거 손수 다 만들어서 내왔겠어요. 아주버님 앞으로 돈 진짜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재수씨, 우리 와이프가 돈이 없어서 손수 차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다해 드리고 싶어서 손수 차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정성이 들어간 밥상이지. 그리고 우리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재수씨도 이제 그만 걱정해요. 안 그래도 재수씨, 우리 와이프한테 자꾸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가 진짜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좋은 집에 이사를 올 수 있었겠어요? 뭐,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아주버님네 기준에서는 여기도 고급 아파트이긴 하니깐요. 근데 이사 오시면서 가전이랑 가구는 그냥 죄다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휴, 이런 거 근데 이사 오면서 다 바꾸지 않나? 제 걸로 딱 세팅해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허름한 가구랑 가전 그대로 써요? 내가 정말 속상해가지고. 동서, 이거 가전이랑 가구들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다 새로 구입한 것들이라서 괜찮아. 입주하는 게 미뤄져가지고 전집에서 다 바꿨거든. 어쨌든 오래된 거 아니니까 괜찮지? 속상해하지 말고 얼른 밥 먹어. 우리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해. 방도 하나 더 있고 전보다 더 넓고 여기도 빚 없이 자가로 온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조금씩 우리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아휴, 형님은 해맑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많은 음식 혼자서 차리시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셨게요. 다음에는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싸고 좋은 곳으로 알려드릴게요. 형님네 사정 내가 다 아니까 딱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꼭 연락 저한테 주세요. 동서는 집들이 때 제가 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며 비아냥을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저보다 더 속상해했고 저 역시나 정성을 다해서 식사 준비를 한 것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동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가 그냥 한순간에 돈이 많이 벌게 되니 자부심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 행동 하나하나 경계를 하더라고요. 원래 전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하루에도 1시간은 바빠도 걷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동서는 저에 대해서 비아냥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모였던 날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살도 안 찌고 몸매가 좋다면서 칭찬을 해주니 동서는 걷는 게 제일 돈이 안 드니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을 꺼냈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걷는 건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돈 안 드는 운동 아니에요? 저는 헬스장 가서 딱 1시간 집중해가지고 운동하는데 형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살 빠질 때까지 운동하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운동하면 살 안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안 그래요? 근데 왜 다들 형님 몸이 좋다고 관리도 잘했다고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갔네요. 그네 몸 봐라. 어딜 가서 저렇게 군살 없이 탄탄한 몸이 어디 있니? 주변에도 물어보니 저 정도면 관리 진짜 잘한 거라고 하더라. 걷는 것도 귀찮은 사람은 잘 걷지도 못해. 그네도 부지런하니까 걸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돈 안 드는 운동이면 뭐하니? 운동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네는 매일 1시간씩 걷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 걷는 건 그냥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저처럼 헬스하면서 근력 운동도 해야죠. 형님이야 뭐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걸을 시간도 많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형님은 돈 때문에 걷는 운동 선택한 거고요. 넉넉했으면 굳이 걷는 운동 할 사람 없죠. 근데 형님, 근력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근육 하나가 없어요? 자고로 여자 몸매는 들어갈 땐 들어가고 탄탄해야지. 아이고, 그네 정도면
몸매 좋은 거지 뭘 그러니? 관리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저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네도 밖에서 쓰는 돈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걷는 운동 하는 거야. 솔직히 헬스 다니려고 하면 그네라고 못 다니겠니? 그냥 계속하는 운동이 편하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동서는 시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자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제 칭찬을 하면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동서가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불렀던 적도 있었어요. 가보니까 동서는 계절 옷들을 정리한다면서 집에 있었던 옷들을 다 꺼내놓은 듯 싶었습니다. 안 입는 옷들이라 정리를 할 거라며 저보고 마음에 드는 건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안 그래도 저번에 형님이랑 같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저 옷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사실 사놓고 입지도 못한 옷들이 많은데 형님 오신 김에 마음에 드시는 거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거라서 저 한철 입으면 다음에는 안 입거든요. 아마 거의 새거나 다름없어요. 형님 저번에 보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 또 입고 오셨던데 솔직히 그렇게 돌려가면서 입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가족끼리 있을 때야 그냥 서로 이해하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자리에서도 그러실까봐 제가 오늘은 제 옷 좀 가져가시라고 불렀어요. 재수씨, 고맙긴 한데 재수씨랑 우리 와이프랑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한두 사이즈는 다른데 어떻게 옷을 가지고 가요? 이거 오늘 정리하려고 했던 거였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나랑 와이프는 집 정리하는 거 도와달라는 걸로 알고 왔는데 옷 가지고 가라고 부른 거였으면 안 왔죠. 사이즈 안 맞으니 오늘 꺼낸 옷들은 그냥 다 처분해야 되겠네요. 에이, 아주버님. 형님 입으시는 거 또 모르시네. 형님 그냥 아무거나 잘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번에 가족 모임에서도 오래전에 입었던 옷들 그냥 입고 나오셨던데? 보풀도 많고 전 그런 거 잘 못 봐서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형님한테 어울리는 옷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금방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서, 마음은 고마운데 아직 내 옷도 충분해가지고 그리고 동서 사이즈랑도 별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옷은 또 취향이니까 말이야. 동서 오늘 옷 치우는 건 그냥 밖에 버리면 될 것 같아. 동서는 내가 입는 옷들이 너무 오래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작년에 입었던 건 당연히 오래 망가지지 않았으니 다시 입어야지. 동서는 마치 버리는 옷을 저에게 적선해주는 것처럼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남편이 정말 많이 화를 냈어요. 남편도 왜 동서가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관찰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말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사업을 하던 와중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현금이 제때 융통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딱 필요한 시기였죠. 남편은 그나마 부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서방님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다짜고짜 저에게 연락을 해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희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돈 맡겨놓은 것처럼 저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말했다고 하시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 형님이 저한테 부탁해보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솔직히 형님이 부탁하니까 그러신 거겠죠? 동서,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부탁을 했다는 거야? 혹시 남편 사업자금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거 남편이 잠깐 빌린다고 해서 말했던 거야. 오랫동안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방님도 전에 그런 식으로 빌렸던 적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이 빌리는 건 너무하다고 하는 건데? 저번에 서방님 사업 제대로 안 풀릴 때 남편한테 부탁해서 사업자금 빌려갔잖아. 그거는 괜찮은 거고 우리 남편이 부탁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 형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주버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잘 사니까 빨리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희 빌려드릴 돈 없어요. 아주버님한테 남편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빌려드릴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 왜 동서 말만 하고 그냥 끊으려고 해? 사업자금이고 급한 돈이라서 부탁한 거야. 그 부탁 꼭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나도 불편하네. 동선에는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는 염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남편 급한 일 안 그래도 해결했어. 동선애가 빌려주지 않아도 상황 해결했다고. 동선은 마치 저희를 염치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했어요. 동서의 말에 전 상처도 받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잘 정리가 되었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동서와 트러블이 있었지만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었죠.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따로 연락도 해오지 않았고 저 역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김장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그동안 제가 시댁김장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동서에게도 김장김치와 오이소박이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동서에게 보냈던 김장이 다시 반송이 되었더라고요. 어찌 된 일인가 싶었는데 동서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러면 돈 빌려줄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웃긴다. 아니, 형님 겉으로는 돈에 관심도 없는 것처럼 착한 척은 다 하더니만 속으로는 언제 돈 빌려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이럴 거면 아주버님이 돈 빌리셨을 때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셨어야지. 그때는 별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김치는 왜 보내신 건데요? 동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일은 이미 해결했어. 그리고 김장은 매년 보내줬잖아. 동서, 내가 담근 김치 맛있다며. 저번 일로 우리 사이도 많이 어색해진 것 같아가지고 보내준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왜 반송했어? 내가 보낸 거 돈 빌려달라고 하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이거 다시 보내줄게. 동서한테만 보내는 거 아니고 시댁에도 다 보냈어. 와, 형님 진짜 착한 척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검은 속내를 다 숨기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형님 속내 모를 줄 알고요? 저 다 알아요. 저 형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형님, 이렇게 하셔도 저 형님한테 돈 못 빌려드려요. 돈 빌리려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형님 다 티 나거든요? 앞으로 형님이랑 웃으며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속내로 동서한테 김치를 보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더 어이없어, 지금. 내가 착한 척을 한다고? 내가 동서한테 돈 빌리려고 김치를 보냈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동서 지금 상황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나만큼 동서네 상황 아는 사람 없거든? 동서나 착각하지 마. 동서는 김치를 반송시키면서 절대로 돈 빌려줄 생각 없다면서 머리 굴리지 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전 동서의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동안 인내하고 참아왔던 일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서네 집 융자 문제부터 정리를 했어요. 사실 서방님은 동서의 압박으로 무리해서 고급 아파트에 입주를 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서방님의 벌이로는 이자도 감당되지 않아 저희 집에 부탁을 했고 제가 그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로지 시부모님과 서방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전 서방님에게 더 이상 이자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그 이후 서방님은 감당이 되지 않은지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동서는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지원을 해줬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서방님은 사업을 할 때 투자자가 저라는 점도 동서에게 밝혔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사업가였고 서방님은 저희 집안과 거래를 하던 곳에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철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사실을 듣고서는 동서는 믿지 않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그게 사실이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 겁 주시려고 괜히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저 지금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희 신랑 회사에 형님 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형님, 저한테 지금까지 한마디 말조차 없으셨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회사 지분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저 골탕 한번 먹여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 이런 거 진짜 재미없거든요? 골탕을 먹이는 건지 아닌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그동안 시부모님 좋으신 분들이고 서방님도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라서 끝까지 참고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 동서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까지 하겠어? 애초에 동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나야말로 동서 이러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설마 진짜 저희 회사 집은 형님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신 건데요? 저한테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말 꺼내보신 적도 없었잖아요. 저 속이고 다들 농락한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다 아는 사실인데 저 하는 행동 보고 뒤에서 실컷 비웃으시면서 지내셨던 거냐고요? 그래,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네. 우리가 진짜 동서하는 행동 보고 뒤에서 비웃었으면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있었겠어? 그리고 애초에 주저없이 가분한 행동한 게 누군데? 지금까지 날 그렇게 무시해놓고서는 왜? 내가 막상 서방님네 회사 지분 제일 많다고 하니까 속였다 생각되니?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지금껏 비웃었던 거 내가 다 갚아줄 거니 각오해. 동서는 마치 제가 작정하고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 동서가 결혼을 할 당시 동선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었고 서방님께서 혹여라도 마음에 걸리실까 싶어서 저희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결혼 초창기 동서는 활발하지만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나자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자신이 잘난 것만 볼 뿐이었죠. 거기다가 아직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무리해서 고급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이들 학원까지 무리해 보내면서 돈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방님도 지쳐갔고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콧대만 높아지는 동서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투자를 했던 것들 모두 회수를 했고 결국 서방님네 회사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동서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서방님은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서방님 역시 동서의 허영심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동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전 모습을 생각도 못하고 남들 무시하고 그랬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형님한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고 진심도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한테 반성한다고 말을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애들도 저 피하고 저 진짜 이대로는 못 살아요. 형님이 남편이랑 애들한테 한 번만 잘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네 허영심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 애초에 맞지도 않은 옷을 네가 억지로 입혔던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남들 까내리고 무시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니?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반성 많이 했고 제 주제도 파악했어요. 저 정말 지금은 정신 차렸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형님이 말하면 다들 믿어주잖아요. 솔직히 형님께서 시댁에서 신임 얻고 있는 거 저 진짜 부러웠어요. 돈 많으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형님을 다 사랑해주니 질투나서 그런 거였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아이들이랑 다 같이 살고 싶어요. 동서는 뒤늦게 반성을 했지만 그동안의 허영심으로 상처받은 마음들은 쉽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다시 잘 살게 되면 동서가 그때의 허영심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다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동서네는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동서의 마음이 진심일지 아닐지는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달 월세를 내느라 안 하던 일도 하면서 쪼들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티나지 않는 재력가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동서처럼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이 많던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라 생각이 드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